네, 자리가 다 세팅이 됐죠? 그럼 먼저 김상호 감독님부터 간략한 인사 말씀과 그리고 작품 소개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께서는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차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호 감독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탁구공 연출을 맡은 김상호라고 합니다. 네, 탁구공이란 작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금산 작가님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그 드라마로 만들면서 조금 원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좀 이어오고 싶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방송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일단 좀 즐거운 기억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라마 탁구공에서 김득환 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되게 즐거웠던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감독님께 막 전화도 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그다음에 또 잘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상을 보는데 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탁구공에서 김영준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드라마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 이 드라마 촬영할 때 좀 휴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좀 즐겁게 촬영장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촬영하면서 저는 정말 휴가처럼 재밌게 선배님도 그렇고 감독님이랑 함께 잘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위쪽에 손을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과 유재명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일단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탁구공 연출을 하시면서 이게 원작이랑 좀 어떤 점에서 영상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 외에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지와요. 유재명 배우님께는 요즘 가장 이렇게 핫한 배우이신데 단막극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원작과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원작이 사실 그 좀 많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으로 그때 이제 드라마로 하려고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이제 이 이야기를 그 2시간 동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더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작가님하고 그 극본 쓰신 작가님하고 고민을 했던 게 일단 그 각 캐릭터가 이제 원작은 조금 약간 희미하고 거의 캐릭터가 없다시피 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영준도 그렇고 득한도 그렇고 전사 부분을 좀 많이 채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좀 흥미로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약간 그 살인 사건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득한과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추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는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단순히 이제 두 사람의 그냥 사랑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약간 좀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느낌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서 좀 그걸 풍성하게 좀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뭐 감사하게도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게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 상반기에 큰 작품 2개를 끝냈어요. 드라마 라이프랑 어제 종방된 라이프랑 영화 한 편을 끝내고 뭐 개인적으로 휴가도 좀 가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차제에 감독님께 연락이 왔고 예전에 같이 한번 인연이 있어서 대본을 받고 처음에는 좀 육체적으로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간 정중하게 거절을 할 마음을 먹었다가 계속해서 작품이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안 하면 후회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린 건 이 작품을 통해서 휴가처럼 어떤 재충전이 되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 하면서 또 역시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서 떠오르게 되는데 이 득환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보면서 좀 인생에 대한 혹은 사는 것에 대한 화두를 받아갈 수 있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는 또 휴가 같은 또 그런 작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수 씨에게도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 여쭤볼게요. 탁구공을 통해서 오랜만에 안방극장 찾아가게 됐는데요. 김영준 역에 출연한 결심, 이유. 네. 저는 조금산 작가님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대본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또 유재명 선배님도 출연하신다는 걸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전달되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면은요, 요즘 진짜 대세라고 불리는 두 주연 배우분들의 캐스팅 소식만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배우분들을 특별히 캐스팅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재명 선배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본을 그 작가랑 쓰면서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된 배우분이신데요. 일단은 저는 그 재명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약간 선과 악을 넘나들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랑 캐릭터를 만들면서도 득환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갑자기 이제 뭐 선량했다가 악했다가 이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를 알 수 없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유재명 선배님만큼 잘해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부탁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지수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조금 이제 남성적이고 거친 모습을 많이 해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 눈빛에서 그 소년 같은 그 부분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준이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대학생이라기 보기보다는 조금은 약간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준을 지수 씨가 이번에 정말로 잘 표현을 해줬고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각을 넘나드는 유재명 씨, 이 급격한 이미지 변화와 노숙자라는 설정에 대한 실제로 작품을 하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팬분들 중께서 그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참 듣기에 민망하지만 좋은 그 표현이 우리 유재명 배우는 전작의 이미지를 지워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배우다 보니까 한 작품에 몰입하고 또 빠져나오고 몰입하고 빠져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노숙자 캐릭터는 제가 연극을 할 때도 몇 번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저의 또 개인적인 소망은 저렇게 자유롭게 얽매임 없이 유목민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꿈이기도 해서 되게 현장에서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앉고 아무 그렇게 눕고 더우면 눕고 저기 수염도 안 깎아도 되고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나가도 분장 그대로 연결되고 뭐 하여튼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부담감 없이 재밌게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휴가 같았던 촬영이라는 건가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지수 씨의 눈에서 소년 같은 느낌이 나서 또 캐스팅하셨다고 했는데 원작 또 웹툰을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원작 속의 김영준과 차별화된 지수만의 김영준 연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작품 많이 읽어보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김영준 캐릭터에 대해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야기 많이 하면서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지 좀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좀 공부를 하다가 막상 이제 현장에서 가니까 아 이런 게 영준일까? 조금씩 잡히다가 촬영 끝나갈 때쯤에 이제 아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벌써 끝나버려서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다시 질문의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네 뒤쪽에 마이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리포터 신나라 기자입니다. 유재명 배우님하고 지수 배우께 질문할 건데요. 이게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가 또 얼마만큼 친해지셨는지도 궁금하고 각자 바라본 어떤 선배였는지 또 어떤 후배였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브로맨스가 이게 둘이서 친해지면서 해피엔딩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결은 아니어서 그 계속해서 어떤 대척점은 아니지만 긴장의 관계를 놓지 않는 어떤 그런 전개가 있어서 막 친해지면서 같이 막 장난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어떤 해피한 그런 어떤 브로맨스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자신이 하지 못했던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했던 감정을 말로서 얘기하고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 여름 밤 강가에서 전구를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수 씨의 눈과 이렇게 작품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선배로서 형으로서 많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대기할 때나 뭐 이동할 때나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잔잔한 브로맨스였던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한 느낌도 너무 보기 좋았고 즐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미처 네. 아 네. 저는 뭐 그 도봉순 때 선배님이랑 작품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이렇게 만나는 씬이 없었어서 언제 한번 꼭 선배님이랑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하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해서 선배님이 그래서 같이 촬영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또 조용히 있긴 했지만 선배님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건 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은은하게 많이 담아갔고 또 선배님이 하시던 말씀들도 잘 귀담아 들었고 뭐 여튼 저한테는 되게 막 부담 없는 따뜻한 그런 선배님이셔서 저는 촬영 내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까 미처 질문을 못하신 저 위쪽에서 까만색 옷 입으신 분. 네, 저 일간 스포츠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저 유재명 배우님은 바로 라이프 후속이 이제 탁구공이니까 이제 엘리트 의사에서 노숙자 역할이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팁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연기 변신 되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볼 때. 저 바로 다음 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결혼 매달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라이프와 바로 연결되어 작품이 이제 된다는 걸 사실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잘 몰랐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게 라이프의 여운에 약간의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건 뭐 사실이고 그러나 또 한 주의 어떤 시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상이든 뭐 세상이든 그래서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 또 저희 작품이 주는 어떤 매력이 라이프와는 또 다른 그래서 아마 좀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또 저희 작품을 되게 재밌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요. 뭐 결혼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PD저널의 이민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께 질문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그 청춘시대 공동 연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봉을 단막극을 하시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신인 연출자로서 단막극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작품인지
뭐 좀 도전의 기회가 되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감독님이 답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드라마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웹드라마로 먼저 공개한 다음에 방송으로 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쭉 방송을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좀 결정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는 배우분들 중에서 좀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긴 호흡에 뭐 유재현 배우님도 얼마 전까지 긴 드라마를 하셨지만 그런 긴 호흡의 작품과 다르게 좀 단막극이라는 형태의 드라마가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다른 접근법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전에 이제 뭐 청춘시대도 그렇고 이제 공동 연출하면서 이제 연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갔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하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할 줄은 알게 되는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제 또 단독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대본 작업부터 이제 뭐 촬영 그리고 편집 후반 작업까지 모든 걸 이제 혼자서 하는 경험이 이번이 이제 처음이긴 했는데요. 그 경험이 되게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연출할 때는 잘 보지 못했던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디테일함이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능력을 이 단막 2부작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좀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면에서도 이번에 조금 좀 이제 배우분들 두 분이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최대한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런 단막이나 입봉작 아니고서는 솔직히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번에 뭐 음악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어떤 대본이나 어떤 그런 내용도 그렇고 좀 제가 최대한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좀 후회가 크게 남지 않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편성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막극이 약간 선입관으로 되게 좀 쉽고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이야기 안에 이 인물들이 가져온 어떤 이야기들을 더 풀어내야 되고 미학적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만 소통이 된다는 어떤 전제에서 예를 들면 뭐 단편 영화와 장편 영화가 물리적으로는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단편은 더 압축돼야 되고 더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작품에서 감독님이 선택한 미학을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게 하기를 저희도 바랐고 그래서 저희한테 준 디렉션들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마음에서는 잘 나온 작업이 아닌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잘 소통해서 잘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 감독님께 탁구공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이 원작을 찾고서 그 원작을 드라마화하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좀 사실과 진실의 어떤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드라마 상에서도 어떤 그 새로 첨가한 이야기들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제 각자 뭐 득환의 사실이 있고 영준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고 뭐 주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이 드라마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진실을 품고 있는데 그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실로 그 다른 사람의 진실을 자꾸 평가를 하고 다른 의미로 좀 왜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좀 드라마를 보면서 좀 그런 사실과 진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네. 그럼 이어서 그 두 주연 배우님께 그 유재명 씨와 지수 씨 혹시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있으면은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요. 저희 세트가 한번 비에 쓸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연히 모든 스태프들과 세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했던 그 짧은 찰나에 그 순간이 기억나고요.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됐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한 번 더 쓸려갔어요. 한 번 더 비가 생겨서. 근데 저희 작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친하고 교감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그래서 나이 든 제 역할이 젊은 친구에게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때론 모호한 것도 인생이고 네가 분명하다고 말하는 건 때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개똥처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에게 어떤 나이 든 사람이 걸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반추를 하는 어떤 그런 작품인데요. 의도치 않게 느닷없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의 연속선이라면 저희도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억거리 하나를 이제 가슴에 새기고 저희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때 우리 쓸려 갔을 때 그때 그 촬영 중단되고 이렇게 밤에 그 쓸려간 이유를 이렇게 좀 바라봤었는데 그때 되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이게 뭐 내일 촬영을 쉬게 돼서 약간 좋으면서도 뭐랄까 그래도 빨리 이거 촬영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하는 어떤 좀 오묘한 기분이 들었었고 그게 또 두 번 그러니까 네, 좀 당황했었고 그리고 대사 중에 주의상스라는 대사가 좀 나오는데 이게 영준이가 아무래도 철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정신 분석학에 나오는 어떤 개념인데 주의상스를 이 작품을 통해 배워서 친구들한테도 항상 넌 그거 주의상스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통 속의 쾌락이라고 하는데 그때 감독님이 쉽게 예로 들었던 게 아마 마사지 고통스러우면서도 쾌락이 느껴지는 그런 건데 뭐 여튼 우리 삶 주위에를 보면 고통 속의 쾌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의상스가. 근데 영준이가 여기서 얘기했던 건 이제 사랑에 빗대서 나쁜 남자를 만나는 그 이나에게 너 그 주의상스다. 나쁜 남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여튼 좀 생소하지만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써봐야겠어요. 주의상스다. 고통 속의 쾌락. 네, 혹시 객석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답변을 듣고 나서 생긴 질문. 네, 질문이 없으시면 끝으로 감독님과 또 주연 배우님들께 탁구공 관전 포인트 들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일단 8월 한 달여 동안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아까 이제 재명 선배도 얘기하시지만 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좀 방송 재밌게 잘 보시고 하나씩 그래도 여운을 하나 정도씩은 좀 마음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작품이 다른 어떤 양식의 작품들처럼 현란하거나 크거나 어떤 큰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시청자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어릴 때 TV 브라운관에 옛날에 했던 심야에 했던 그 명화극장을 보는 듯한 느낌, 좀 빛바랜 색깔 같고 그리고 인물들도 촌스럽고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약간의 환영이 내 삶과 다르지 않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이 이런 선선한 가을날에 밤 11시에 맥주 한 캔 정도 충분히 즐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어떤 화두를 조금이나마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가 확실히 다른 타 드라마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 자체가 좀 다른 드라마에 비해 좀 특이하달까요? 그리고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11시 하니까 밤 11시에 바람 불 때 이제 불 끄고 조용히 집중해서 한편의 영화 보듯이 보면
좀 더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